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예로부터 장수는 오복 중의 하나로 알려졌지만 장수하는 노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삶이 팍팍해 보이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더욱 외롭고 힘들게 보내고 있을 독거노인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최승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현숙 청주 가경노인복지관장 나오셨습니다. 서명선 복대 카리타스 노인요양원장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독거노인의 실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도내에 독거노인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국장님?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독거노인 수가 10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도내 노인 수가 33만 명이라고 하면 약 31%가 되고요. 예.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단양이 36%, 또 청주가 한 29% 정도 제일 낮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66%로 조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 수가 2015년도에 약 5만 9천에서 지금 2024년도에 10만이 넘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이 독거노인 수는 점차적으로 이 사회 구조를 봤을 때 늘 것 같고요. 앞으로 50%가 넘을 것도 같기 때문에 이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거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죠, 관장님. 네.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물론 외로움이나 고독감일 텐데요. 뭐 그거 외에도 또 홀로 계신다는 점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가지고 계십니다. 또 특히 남자 어르신의 경우 또는 건강이 좀 악화되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빈곤 문제가 사실은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빈곤하실수록 하고 계시는 주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르신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수님은요? 응급 상황 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 두 분이 사시는 노인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비교해 보면 특히 건강 측면에서 또 뭐 외로움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힘들고 또 건강도 제일 안 좋은 것으로 실제 실태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 원장님은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 효과 분석 연구라는 그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서 불안감도 높고 우울감도 높고 또 자살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또 일상생활도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더불어서 이 독거노인들의 가장 또 더 이중고를 느끼게 하는 거는 질병이랍니다. 근데 질병이 아이러니하게도 비독거노인에 비해서 2배 이상도 높다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다 어렵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어려우신데 그중에서도 본인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더 어려운지는 이제 개인별로 좀 다르실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혼자 있을 때 죽음이 가장 두렵다고 하세요.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사망해서 얼마 후에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전반적으로 심각한 대처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원인은 국민연금의 미성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이 됐고 전 국민연금이 된 것은 1999년입니다. 약 20여 년 정도 이제 지난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미가입된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적은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우리 어르신 990만 명 중에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받고 계십니다. 500만 명 조금 넘게 받고 계시는데요. 받는 급여도 보면 어르신들 남성 노인은 75만 6천 원, 또 여성 노인은 39만 원 정도 받고 계셔서 이 돈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불리는 55년부터 63년생 분들이 노인이 이미 진입했거나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노인연기가 진입을 하면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 빈곤율은 낮아지지 않을까 예측해 보고 우리 어르신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좀 많은 게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인 빈곤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빠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사실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 충청북도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익활동형이라고 일단 공공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어떤 그 맞춤형 어떤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시장형이라고 이제 작은 매장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취업 알선형이라고 기업에 연계해주는 이 4가지의 사업형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합해서 3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를 수요가 있고요. 약 한 1,500억 정도의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 2015년도 14,000에서 지금 38,000이니까 거의 한 2.5배가 늘어나 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를 늘려서 노인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올해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사업이 있어요. 시니어 자원봉사단. 이건 이제 일자리 사업처럼 보수가 많지는 않지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모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나누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은 100명 정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1,000명, 10,000명 늘려서 이런 틈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보니까 벌이가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벌이가 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노인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벌이가 되는가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벌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일자리를 참여하게 되면 빈곤율이 좀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그만큼 생계 유지가 되지 않는 그냥 알바 형태의 그런 아주 그냥 소일거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이게 좀 계층적으로 나눠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빈곤 노인에 들어간다면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일자리. 그런데 정말로 나의 어떠한 제2의 인생이나 아니면 정말로 용돈벌이가 가능하신 노인들한테는 그 정도의 일거리를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분화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정말로 어떠한 내가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어르신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말 생계 유지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약간의 보충적 소득 또는 용돈벌이 정도만 되면 되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특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잘 선정해서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공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면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전문성도 요구하면서 또 어르신들의 급여 수준도 약 70여만 원씩 되는 그런 소득이 조금 높은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급여에도 만족을 하시고 또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가입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에 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반면에 또 노동 강도가 좀 세거나 또 좀 까다로운 일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좀 있더라도 참여를 많이 안 하시려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 기업이 많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30년 동안 평균 수명이 15년 이상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년은 60세로 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도 과감하게 좀 연장해야 될 필요도 있고 예. 또 임금 피크제 같은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또 어르신들 나이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노동 현장도 일부 외국 같은 경우는 젊은이와 노인이 한 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은 젊은이가 들고 숙련된 세밀한 노동은 고령자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 배치들을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거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일선에서 두 분은 가깝게 우리 노인분들을 만나 뵈실 텐데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네. 실제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빈곤한 어르신일수록 사실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생활비 중에서 식생활비 외에 그 다음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 비용이 의료비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만성 질환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그 건강한 식단을 또 챙겨 드시거나 또 주변에 이렇게 좀 챙겨주실 만한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디가 편찮으실 때 굉장히 그게 급속히 악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시면 삶의 의지를 또 내려놓고 좀 곡기를 끊으시는 어르신도 실제 현장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또 건강에 해로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좀 하나 덧붙이자면 실제 저희 우리나라는 3년에 한 번씩 노인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최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식률을 비교해 봤어요.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죠. 예. 노부부가 사시거나 자녀와 함께 사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 정도 결식률인데요. 혼자 사시는 분은 24%의 결식률입니다. 2배 이상이시고요. 또 질병 역시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56% 정도가 3개 이상의 질병을 앓고 계시다라는 데이터에 비해서 자녀와 함께 살거나 부부가 사시는 분들은 한 40% 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 더 훨씬 건강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특별한 우리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도 제일 약한 부분이 사실은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가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국가와 또 우리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지원책들을 좀 많이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 노인 의료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까? 충청북도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좀 뭐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의료비 후불제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기초수급 대상자분들의 어떤 의료비를 선 지급을 저희가 해드리고 30개월을 나눠서 이제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 제도가 왜 도입됐냐면 저희 충청북도 그만큼 의료의 취약지라는 것입니다. 대형 병원도 많지 않고 또 심지어 뭐 단양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도 없고 또 소아 청소년과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비 후불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후불제를 아직 과장님 체감은 제가 못하겠고요.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데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없어서 못 가시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의료 후불제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어떻게든 공공의료 서비스를 마련해 드리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련을 하는 것이다. 네, 네, 국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의료 관련해서 뭐 의대 증원도 하고 필수 의료 시스템도 확보하는 것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필수 의료 등은 빠르게 도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앞으로 필수 의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듯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네 분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일단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주택입니다. 사실 독거 어르신들 중에 자가에서 사시는 분들, 자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35%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 65%의 어르신들은 본인 집이 아닌 뭐 세를 살거나 아니면 뭐 무상으로 이렇게 예. 사시는데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경제적인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 코어 하우징이라고 하나요? 함께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좀 마련해 줘서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같이 생활하고 또 외로움도 좀 해소하는 측면도 돈 못지않게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도 사실 주택에 관한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어르신들께서 그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면서 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전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또 주거 복지라고 그래서 주택을 마련해서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이 열악한 환경을 좀 회피하고자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려도 이사를 가려고 하시다가 나 낯선 곳에 가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못 갈 것 같아 하고 포기하시는 케이스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낯선 지역에 가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좀 각 읍면동 지역에 가까운 내가 살던 지역에 어떤 국가에서 뭐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살던 지역에 가까이 이렇게 이사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복지 정책들이 대부분 개인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좀 사회적으로 단절이 좀 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들을 또 얻어 가시고 좋은 일자리를 또 찾으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소극적이시면서 이렇게 은둔형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정보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좀 전수조사,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견 감사하고요, 원장님.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빈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빈곤하면 경제적인 것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경제적인 빈곤, 정서적인 빈곤, 뭐 사회적인 빈곤, 각각 빈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정서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빈곤할 수 있거든요. 관계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각각 그냥 우리가 빈곤, 노인 빈곤 그러면 경제적인 것에만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빈곤하신 경우에는 그 빈곤한 부분들을 뭐 기초연금이든 공공 영역이든 뭐 이런 것들로 좀 채워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서적으로 좀 빈곤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뭐
그 사회 서비스형이나 공공형 일자리 이런 것들은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소득적인 보전을 좀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그냥 어디 특정된 한 곳에서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 또 사적인 영역, 민간 영역에서 모두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립감과 외로움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재 독거노인의 사회 안정망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국장님? 아직 완성 단계는 절대 아니고요. 또 초기 단계라고 보기에는 많이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한 중기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 안정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사건 사고에 대비한 응급 그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어르신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 악화라든지 고독사 위험 등에 대비하고자 저희가 응급 안전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가정마다 설치해 놓는 건데요. 화재 감지기 그리고 이제 활동량을 감지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개인이 위험할 때 응급 호출기를 설치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응급 요원에게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지금 시스템이 도내 13,000개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까지 좀 늘리면 한 16,000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떤 응급 상황 시에 이런 어떤 독거노인들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확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 3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병원 동행이 필요할 때 동행을 해드리는 서비스. 그리고 집에 오셔서 무거운 짐을 뭐 이렇게 도와드린다라든지, 그리고 뭐 설거지를 해드린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이제 원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여러 서비스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길 바라셔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주, 음성, 진천, 증평, 괴산 5군데는 이런 의료와 돌봄 통합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 그 통합 돌봄 지원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이 2년 뒤 2026년도 3월에 시행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요양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도와 우리 시군은 이런 제도 도입에 앞서서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 돌봄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네, 국장님의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뭐 저도 국장님과 동일하게 이제 기초는 다져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통합 돌봄에 대한 시범 사업들이 그동안 체계적으로 또 이루어져 왔고 그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그런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그런 법률안도 제정이 되어서 나름 희망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건강이 좀 악화되신 분들을 위한 어떤 요양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맞춤 돌봄 서비스 또 복지관 뭐 이런 여러 노인과 관련된 기관들이 그런 안전 얼개를 촘촘하게 좀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이 통장님들이나 또 이웃 주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깊이 기울이셔서 좀 더 촘촘한 얼개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회 안전망은 사실 촘촘해야 되고요. 맞춤형이 제일 좋지요.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정부가 2005년 이때 무렵부터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고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시작을 했고요.
2000년 들어서 이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위한 법률도 제정을 했고 또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돼서 저는 더 촘촘하게 하려면 중앙정부에 하는 사업에다가 여기 사각지대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 안에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을 이게 좀 아우를 수 있는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런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얻는 방식으로 이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세 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얹어드리고 싶은데 촘촘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촘촘함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제도상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정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들고 시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운전할 때도 보면 사각지대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쪽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그 사각지대에 어떠한 노인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는 역할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장님. 지금 너무 뭐 아주 깊이 있는 좀 따끔한 지적을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한꺼번에 벗어 나가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전국적인 것도 있지만 지자체만의 특성화된 또 어떤 맞춤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충북도 또는 필요에 따라서 시군형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러한 돌봄 서비스 등을 좀 발굴해 나가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현장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직접 뭐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관장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흥덕구 지역 내에 있는 4개 읍면동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독거 노인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들에 맞는 그런 생활지원사분들이 가까워 방문하셔서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행정에서만 이렇게 맡길 수 없는 어떤 독거노인의 어려운 부분을 발굴해내는데 굉장히 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고독사라든지 이런 어르신의 위험에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가족 내에서 사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족과 단절된 채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가교 역할도 충분히 또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병원 동행 서비스 말씀하셨는데요. 청주 지역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이송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어서 나름의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또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의 정도라든지 또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율성, 뭐 서비스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들이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덜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더 필요한데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네, 계세요? 우리 김현숙 관장님께서 현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저는 큰 틀에서 정책적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000만 명 어르신들 중에 독거 어르신이 한 200만 명 되시고요. 이 맞돌 서비스 대상자가 55만 명이세요. 그러면 200만 명에서 55만 명이니까
상당한 그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거 어르신이 물론 우선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지원이 필요하냐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욕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득은 좀 있지만 건강이 안 좋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대상자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안부 확인 중심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 연계에 그치는데 어르신들의 욕구는 주로 건강 관련 욕구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또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게 있고요. 맞돌 서비스는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장교양보험은 또 건강보험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조금 잘 극복하기 위한 민간 협력이라든가 또 지역에서의 여러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지역 통합 돌봄에 앞서갈 수 있는 도가 되지 않을까. 또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한 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요? 네, 저도 안전에 있어서 소득의 유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관장님 기관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지역마다 또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느냐에 근데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요. 사실 개인별 맞춤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만 운영되면 다른 어떤 복지적인 시스템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제도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죄송스럽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치는 또 무엇인가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좀 중심에 놓고 그것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관과 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끌어들인다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가지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각지대와 중복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제도의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에서는 고독사, 또 독거노인의 극단적 선택,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들려오면서 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고 고독사 또한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런 분들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경제적 지원책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고독사 및 자살 예방 등을 위한 어떤 그 맞춤형 사례 관리라든지 어떤 집단 활동 지원책을 좀 마련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민관이 합동으로 좀 그런 교육 관리라든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떤 이런 고독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어르신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약을 모으시는 어르신을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자살을 암시하는 어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과 긴밀히 협력해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울 성향이 높으실 때 우울한 분 또 밖에 나오지
지 않는 은둔형 어르신들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의 사회적 접촉 빈도를 어떻게 하면 넓혀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 서비스 안에 그 특화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둔형, 우울형 어르신들의 접촉 빈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한계가 그 1년이라는 기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우울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실은 실제 필요한 분들이 적재적소에 또 적절한 기간 내에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서비스 또 지역적인 서비스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관장님께서 보시는 이 노인 고독사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노인 고독사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 정신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 네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우울증이 노인의 우울증은 이게 적절한 노화의 현상이야 또는 치매랑 조금 비슷하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세가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상으로 잘못 오인이 되어서 제때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문제들이 좀 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회적 관심의 부재와 관계의 부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개인의 지금 현재 감정 상태나 현 상황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책을 현재 경찰관이 좀 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고독사의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주변의 관심 또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독거사, 고독사, 이런 자살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것에 둔감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것에 둔감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고독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말 뜻은 결국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좀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보면 대부분 이렇게 발견되는 사례들이 우체부들이 어르신 댁에 가서 우편물이 쌓이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신고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 매일 놀러 오던 80세의 할머니가 놀러 오지 않네 연락해보니 연락도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서 주변에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그 사례를 발굴하기는 어렵고요.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귀 기울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해서 고독사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 고독사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행복한 삶은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무언가를 스스로 정의하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울감에 빠져 있는 어르신들한테 뭐 할 때 즐거울때요를 여쭤보면 즐거운 게 없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꽃 사진 찍는 게 좋으시면 나가서 사진 찍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과 또 사회적인 이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I 기술을 활용한 이런 고독사 문제 예방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LED 등에다가 동작 감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이렇게 통보해주는 그런 것도 개발이 네. 되어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AI 기능을 활용한 스피커가 있죠. 예. 그리고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지원해주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에 보면 바바 요가라는 주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층짜리 주택인데요. 어르신들 한 20여 명이 모여 사십니다. 거기는 룰이 있습니다. 10명,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씩 이 공동주택에 서로 공헌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공동 부엌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그 식당 아니면 공동 화단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씩 가꿔야 되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그 관리비를 일정 부분 조금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실버 하우스가 이미 저지고 있습니다. 네네. 1층, 2층에는 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들어가고요. 3층 이상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도 없고, 또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세면대에 자동으로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기능을 탑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한 주택을 만들어줌으로써 혼자서도 자기 삶을 영위하시면서도 또 함께 모여서 뭔가를 배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도 앞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공동체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다양한 제도 정책에 이 생애 주기별 분야별로 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른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들은 고독사의 문제는 전반적인 정책에 담겨야 될 부분이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뭐 중앙 정부나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서로 중앙, 지방 지역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작년 우리 보건복지부가 아마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충북도에서도 작년에 고독사 예방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그 인력과 또 재원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AI를 활용한 그 돌봄 스피커라든지 또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안부 전화 확인, 그리고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앞으로도 많은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자, 서명선 원장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노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저희의 노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너는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니? 라고 물으면 저는 존엄한 노년이고 싶거든요. 이 존엄하다는 것이 단지 생명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존엄하고 싶습니다. 죽음에서도 삶에서도 또 경제적인 것도 모두 존엄한 노년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한 바람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의 미래이긴 하지만 또 지금 노년을 맞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좀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에 저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네,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이런 조례들이 또 제정이 되었고 그런 근거들이 마련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처럼 좀 전담 부서나 조직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명확한 어떤 독거 노인에 대한 실태, 또 그분들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분명해질 거라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급속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도 사실은 획일적이보다는 좀 다양화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도 욜드족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어요. 영 올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줄도 알고 돈도 모았고 또 인터넷 활용도 잘할 수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책과 이미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에 대한 지원책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도 좀 유연하게 좀 맞춰갔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죠.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이 잘 마련이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행복하셔야지만 젊은이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듣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러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멀다,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독거노인 문제, 고독사 문제는 어느 한 특정 지역이나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현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출생률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한 축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제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정말 엄청난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많이 좀 저희도 아쉽기도 하고요. 앞으로 오늘 나온 얘기들은 저희가 도내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를 만들고 준비하겠지만 또 정부와 또 논의할 때도 많은 부분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자율, 통합, 민관 협력, 뭐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좋은 말씀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중앙부처와 함께 머리 맞대고 보다 나은 우리 어르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독거노인들의 빈곤과 외로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방송을 끝으로 충북 시사토론창 사회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 시사토론창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남상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